일단 아스파라거스를 손질부터 해야 돼요. 아스파라거스는 고르실 때 색이 좀 푸르고 네.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 걸 고르시는 게 좋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이 아래쪽 부분은 그래서 좀 질긴 부분이 있어요. 네. 섬유질이 있어서 그래서 필러로 손질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랫부분만 이런 식으로 껍질을 벗겨줄게요. 네. 윗부분은 굳이 따로 벗기실 필요가 없는 게 네. 굉장히 연해요, 윗부분은. 아. 근데 아랫부분만 좀 질긴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식감이 좀 별로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살살 벗겨주시면 좋고요. 벗길 때도 향이 참 좋아요. 그쵸. 네. 아스파라거스가 사실 좀 고가의 재료라서 아. 좀 비싼 재료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는 따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네. 요즘에는 이제 마트에 좀 많아서 구하기는 좀 쉬울 거예요. 자, 끝부분은, 부정한 부분은 잘라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썰어줄게요. 네. 아, 손질은 그러면 이렇게 3cm 정도로 어슷썰기를 하면 되는 예. 건가요? 이런 식으로 먹기 좋게. 먹기 좋게. 네, 먹기 좋게. 만약에 길게 드시고 싶으시면 또 길게 드셔도 상관없는데 네네. 아무래도 좀 불편하시니까 음. 이런 식으로 썰어주시면 좋고요. 네. 새로 나누고요. 네, 셰프님, 아스파라거스는 음주 전에 섭취하는 게 더 좋다는 거 아세요? 아, 그건 몰랐어요. 네. 그 아스파라거스에 함유된 아미노산이 알코올 대사를 돕고 간 세포를 보호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만드는 요리는 음주 전에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술 안주로 먹을 때는 어떨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술은 좀 자제하시고 그렇죠. 네. 술 안주가 칼로리가 참 높잖아요. 그래서 칼로리 높은 것보다는 칼로리가 낮은 걸로 뭐 오늘 소개해 주시는 걸 드시는 게 뭐 나쁘진 않겠지만 저는 술을 자제하시는 것을 네,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크버섯은 꼭지를 떼내시고요. 네. 그다음에 두께는 한 0.5mm 정도로 이렇게 썰어줄게요. 제가 마트에 가면 항상 고민이 되는 게 표고버섯이랑 양송이버섯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지금 다 썰어버렸는데 네네. 윗부분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색깔이 까맣지 않고 이렇게 브라운색으로 되어 있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봤을 때 좀 시들지 않은 게 좋아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제대로 말려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말려 있는 거 이런 네. 쪽을 고르는 게 좋고요. 양송이버섯도 마찬가지로 겉부분이 좀 상태가 안 좋아지면 노랗게 변색이 돼요. 그래서 하얗고 좀 맑은 색이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골라주시는 게 좋아요. 네. 양송이버섯도 마찬가지로 두께 0.5cm 정도로 네. 똑같이 또 썰어줄게요. 그래서 재료를 이렇게 담아주고요. 그 다음에 당근은 이런 식으로 역시 어슷 썰어서 네. 손으로 썰어줄게요. 이렇게. 이 색깔이 초록색, 주황색 이렇게 섞이니까 그쵸, 더 훨씬- 맛있어 보이는 네, 보기가 굉장히 좋죠. 네. 대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셰프님, 똑같이 편을 썰어주겠습니다. 대파는 줄기 잎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요, 대파 같은 경우에는 줄기 부분을 쓰는 게 더 좋아요. 잎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렇게 매운 향이 많이 나고 그래서 아랫부분에 이게 아삭하고 좀 더 식감이 좋고 향이 좋은 아랫부분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네. 네,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 두시고요. 이렇게 준비되면 이제 칼질 재료는 이제 손질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물을 끓여서 저기 안에다가 살짝 한번 데쳐낼게요. 재료는 뭐 따로 그렇게 뭐 두시고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그냥 다 섞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익는 속도가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기 때문에 네. 한 번에 데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넣으시고 물에 소금을 조금만 넣어줄게요. 소금을 넣어주면은 네. 이 안에 비타민 파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덜 해주고 네. 그다음에 녹색 채소나 이런 색깔 있는 채소들 있잖아요. 네. 색을 조금 더 이렇게 빨갛게 또 그리고 푸르게 내주는 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조금 넣어주는 게 더 효과적인 예. 조리법이군요. 네. 그래서 완전 뭐 팔팔 끓을 때까지 익혀줄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살짝 이렇게 데쳐서 네.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접시 통에다가 그냥 넣어볼게요. 셰프님 그냥 이렇게 두나요? 아니면 찬물에 식혀서 찬물에 두나요? 안 식히셔도 돼요. 아. 어차피 바로 볶을 거기 때문에 네. 굳이 식히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으로는 바로 이제 볶기에 들어갈 거예요. 네. 일단 팬을 좀 달궈주시고요. 네. 여기에 볶을 식용유를 살짝 두를게요. 식용유를 두르고 그 다음에 항상 볶음 요리를 할 때는 온도가 높은 네. 온도에서 빠르게 볶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요리할 때 뭐 한식이나 중식이나 볶음 요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이 향신채, 파, 그 다음에 마늘, 마늘, 그리고 생강. 생강, 네. 이 세 가지는 한식하고 중식에서 야채 뭐 볶음 요리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재료들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파, 마늘, 생강이요. 예, 네. 들어가시고 청주로 살짝 넣어서 잡냄새를 제거할게요. 그래서 약간 볶다 보면은 고소한 향이 올라와요. 네. 올라올 때 아까 데쳐놨던 야채를 한 번에 다 넣으시고 바로 볶아주면 됩니다. 우와. 색이 굉장히 예쁘죠? 네. 저는 그 아스파라거스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아스파라거스를 생으로 데쳐가지고 샐러드랑 네. 같이 드셔도 좋지만 네. 이런 식으로 볶아 드시면 또 굉장히 맛있어요. 여기에 물을 살짝 넣을게요. 물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소스를 좀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는 재료는 소금 약간, 소금 약간, 네, 그 다음에 설탕 약간, 설탕 약간, 그리고 치킨 파우더 약간 넣으시고요. 치킨 파우더, 네, 그 다음에 후추 후추. 약간 넣어주실게요.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도 예. 이렇게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아삭아삭하면서. 고기 대신에 그래서 넣은 게 이제 이 표고버섯. 표고버섯 식감이 굉장히 쫄깃쫄깃하기 때문에 네. 고기 대신에 이렇게 야채 요리로 하실 때 버섯을 같이 첨가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여기 어울리는 고기나 육류 같은 거를 넣는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소고기를 넣는 게 좋아요. 소고기 왜요? 넣으시면은 소고기 자체가 기름기, 그러니까 좀 지방이 적은 부위를 넣으시면은 아무래도 이 야채 자체가 좀 담백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더 잘 어울려요. 부위는 아마 뭐 그 엉덩이 쪽, 엉덩이살 쪽이나 허벅지살 그쪽을 하시는 게 좋죠. 지금 드는 생각은요, 이렇게 스테이크를 먹을 때 옆에 야채를 이런 식으로 담아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예.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고 나서 야채가 이제 살짝 숨이 죽으면요, 네. 물 전분. 아, 예, 예전에 미리 많이 말씀드렸죠. 네. 비율은 언제나 1대1. 1대1. 그리고 넣을 때는 조금씩, 네,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자, 드시고. 드셔서. 하면 이렇게 약간 걸쭉하게 소스가 골고루 뱄죠. 네. 오늘 음식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에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좀 심심하게, 네. 좀 담백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참기름을 살짝 두르시면은, 자,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방울 살짝 넣어주셔서요. 네. 마무리 해주시면은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참 쉽죠, 만들기? 네. 저는 항상 쉬운 것만 만듭니다. 예. 네. 집에서 따라하기 쉽게. 집에서도 쉬운 것만 만드시나요? 집에서는 음식을 잘 안 해요. 네. 원래 요리사들이 거의 대부분 요리사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밖에서 사람들한테 음식을 막 잘 하다 보니까 네. 집에서는 솔직히 굳이 집에서까지 음식을 하고 싶진 않아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대부분 요리사들이 아마 저하고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저는 간단한 요리를 배워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스파라거스와 버섯 볶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